달순의 라이브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세계 축구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아주 큰일 했습니다. 이번엔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가 도쿄올림픽 본선 때 새롭게 쓰일 경기 규칙을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국제축구평의회에서 원래 2019, 2020 시즌 맞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싹 한번 정리를 했고 또 좀 있으면 K리그 개막하지 않습니까? K리그 개막할 때 새롭게 개정된 축구 규칙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주요한 엑기스들만 쫙쫙쫙 뽑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VAR 관련해서 요거 하나 또 명시가 됐습니다. 뭐가 됐느냐? 여러분들 그 심판이 주심이 VAR 이렇게 보러 가는 거 있죠? 온필드 리뷰한다고 모니터 이렇게 확인하는 거 혹은 그 장면을 편집하는 룸이 있죠? 예. 여기에 만약에 감독을 포함한 임원이 가서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룸을 난입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용자죠? 예. 어떻게 될까요? 네, 카드 받습니다. 이제 절대, 근데 카드인데 온필드 리뷰하는 모니터 가서 알짱거리면 경고. 문 따고 들어가서 거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모니터 돌리는데 막 이렇게 막 그림 돌리는데 거기 들어가면 난입하면 퇴장당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그냥 온필드 리뷰 정도로만 방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3조는 뭐가 또 하나 바뀌었냐? 선수 관련인데 요거는 뭐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K리그도 개막하면 모르겠지만 선수 교체될 때 그냥 제일 가까운 터치라인 쪽으로 나가면 돼요. 골라인이나. 이거는 시간 끄지 말라고 괜히 하프라인까지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선수의 유니폼과 관련해서도 하나 바뀐 게 있는데 명시된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그 겉에 유니폼하고 추우면 속에 하나 입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하고 색상, 디자인, 무늬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인데 그리고 막 줄무늬인데 안에는 빨간색이고 뭐 여기 막 점박이다. 이거 안 돼요. 밖에가 노란색이고 줄무늬면 안에도 노란색이고 줄무늬여야 돼요. 민자면 민자여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왜? 예. 만약에 상대랑 내가 속옷이 만약에 똑같으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냐면 요새는 추워서 그런가 참 이 속옷을 많이 입더라고. 그래서 아예 규정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되죠? 한번 내리면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건 요새 쓰는 건 VAR. 판정을 내렸어도 VAR 봐가지고 판정을 번복할 수 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볼까요? 우리 1호기도 있는데 전반전이 끝났다 휙, 후반전이 끝났다 휙 울렸어요. 그 다음에는 판정이 번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리죠? 네, 됩니다. 우리 K리그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휙 불었는데 VAR에서 저 레프리 지금 저 VAR 확인해 봤는데 이거 좀 확인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가서 뭐 봐서 이거 잘못 봤다. 그러면 휘슬이 울렸어도 자 선수 다시 들어오세요. 가능해요. 다시 들어오세요. 자 아까 그 PK니까 PK 한번 차요. 이게 됩니다. 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규정상. 이걸 아예 명시화했다는 거고요.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무리뉴 감독이 참 많은 일을 했죠. 컨닝류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 벤치 가서 이렇게 막 뭘 쳐다봐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카메라도 잡혔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상대 테크니컬 에어리어에 들어가서 약간 좀 말썽을 부린 정말 세상 둘도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한 무리뉴 감독에게 뭐라 하면 돼요? 카드를 주면 되죠.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엉켜요 막. 여러 명이 엉켜. 그래서 주심이 봤는데 대기심도 그렇고 누가 잘못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누구에게 카드를 줘야 될까요? 다 줘야 될까요? 아니면 몇 명만 골라서? 이것도 명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카드를 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경고 혹은 퇴장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너무 높은 사람은 피해 있어야 돼요. 바로 퇴장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요거 드롭볼과 관련한 것도 하나 이번에 명시가 됐어요. 여러분 드롭볼은 여러분들 예전에 있는 드롭볼과 요즘에 있는 드롭볼 중에 이거 요새 왜 잘 안 보이지? 이런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뭘까요? 뭘까 있을까요? 네. 상대가 서로 와가지고 드롭볼 하는 거 있죠. 야 이거 지금 경기가 이상하게 중단됐으니까 부상 때문에 이 팀 하면 와. 가운데 놈이 예전에는 막 그 드롭볼 뺏으려고 아이스하키처럼 했잖아요.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없어요. 네. 그냥 한 선수 쪽에게만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서로가 싸우는 드롭볼이 없는 거예요. 네. 자, 어떤 거냐?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더 말씀드리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 골대 앞에서 드롭볼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그냥 필드 플레이어는 드롭볼 그 키커로 못 나섭니다. 누가 나서냐? 골키퍼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PA 밖에서 드롭볼 상황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그 볼을 터치한 그 볼의 소유팀의 선수에게 드롭볼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혼자서 한다는 거예요. 드롭볼 2명 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뭐가 추가됐느냐? 혼자서 하니까 드롭볼을 하지 않는 모든 선수들은 그 선수를 중심으로 4m 이상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만들었어요. 와, 드롭볼 드롭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골킥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하나 또 낼게요. 골키퍼 킥 있죠. 자, 골키퍼가 땅에다가 볼을 넣고 빵 차는 거나 혹은 손으로 들고 빵 때리는 거 있죠. 이게 직접 상대 골문으로 들어가요. 골일까요? 노골일까요? 혹은 둘 중에 하나만 골일까요? 내려놓는 것만 들고 차는 것도 직접 들어가면 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화학습. 손으로 확 던졌어요. 골키퍼가. 근데 막 타고 났어. 아다마 트라오레가 골키퍼로 변신해가지고 집어던져가지고, 예, 막 이만한 친구가 확 집어던져가지고 상대 골 안으로 들어갔네요. 골대 안으로. 골일까요? 노골일까요? 노골입니다. 예. 원래 이것도 규정으로 명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골키퍼는 상대 골문에 손으로 공을 던져 득점할 수 없다. 딱 썼습니다. 자, 요런 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골키퍼가 핸드볼 반칙을 한다는 거를 이해하세요? 그것도 페널티 에리어 자기 진영에서. 물론 골키퍼도 페널티 에리어 벗어나서 손 쓰면 당연히 핸드볼인데 자기 골문 앞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핸드볼 반칙을 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자기 진영, 골키퍼는 손 쓸 수 있는데 왜 자기 진영에서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손 썼다고 반칙이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 있죠. 어떨 때 손을 못 씁니까? 우리 동료가 나한테 백패스 했을 때 경우, 골키퍼에게 백패스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손 못 쓰는 스로인. 우리 동료가 스로인을 던져줬을 때는 키퍼는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손으로 잡거나 그렇게 했는데 백패스를, 아니면 스로인을 손으로 잡으면 경고 조치를 하거나 카드를 줬어요. 근데 이제 경고나 퇴장 조치를 할 수 없다를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잘못을 한 거죠. 손을 쓰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 대신 단 간접 프리킥만 주면 됩니다. 규정 위반에 따른 간접 프리킥만 주면 되지 거기서 카드쇼를 할 수는 없다. 카드쇼라고 하는 건 이제 카드를 주는 행위를 카드쇼라고 하는데 카드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로인을 던져줬어요. 그럼 아까 뭐라 했죠?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키퍼가 오케이 차려고 뻥 쳤는데 발이 세모네. 꼬발 맞고 볼이 빵 튀어가지고 여기 맞았어요. 백패스를 내가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옆에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세모네. 발이 또 튀어가지고 내 또 팔에 맞았어요. 골키퍼에. 이것도 우리 아까대로 얘기하면 규정 위반에 따른 간접 프리킥? 그러니까 그냥 실수 말 그대로. 손을 쓸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도 골키퍼니까 규정을 알았지. 너 이거 나 손 쓰면 안 돼. 안 쓰려고 했는데 볼이 빵 튀었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도 없이 볼을 다르게 플레이하려다가 볼이 튀어가지고 골키퍼의 손에 맞는 건 문제가 없고, 이렇게 규정이 뭐라고 그냥 딱 명확하게 썼냐면 골키퍼가 그런 상황에선 손으로 공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자,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어요. 뭐가 있느냐? 요게 VAR이 만든 풍경. 요거 약간 난 아쉽기도 하더라. 요즘은 딱 골 들어가면 선수들이 어때요? 야! 골 봤냐?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계진이 아니면 팬들도 야, 이거 VAR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근데 어떤 선수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 딱 넣었어. 막 엄청나게 극적인 결승골이야. 막 좋아가지고 막 하고 유니폼을 딱 벗어가지고 확 집어던졌어요. 예, 살라처럼 막 확 집어던졌어. 그러면 일단 주심은 어떤 판정을 해야 돼요? 왜? 옷 벗었으니까 옐로 카드 줘야죠. 여기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축덕들이니까. 근데 웃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VAR 돌렸는데 그거 옵사이드래. 노골 처리됐어요. 자, 그러면 나 아까 그 골인 줄 알고 셀레브레이션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카드. 억울하잖아. 이거 뭐 골을 인정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골을 취소시켜놨는데, 그러면 이제 저기 레프리, 나 아까 받았던 거 나 저기 취소. 야, 물으자. 될까요? 안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시민적 타격이 크지 않아? 설레발 필패. 근데 그래도 좀, 골 넣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좋아한다는데, 그래서 유니폼 좀 벗었다고. 골이 인정됐으면 그나마, 근데 골도 인정 안 하고, 이거 뭡니까?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없다. 불법적인 득점 축하 행위는 경고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레발 치지 맙시다. 우리 세레머니도 딱 기다렸다가
VAR이 딱 인정되면 거기서 이제 막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못 뽑고. 아, 요게 약간 좀 그런 재미나 그런 게 좀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도 포함됐습니다. 요즘 하도 이걸 많이 하니까 선수들이 요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모든 언어적 반칙은 간접 프리킥으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 야, 너 못생겼어. 넌 축구 엄청 못해. 이거 언어적 반칙인가? 어쨌든 아니면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우리 편이 아닌데 마치 속이는 행위 있죠. 야, 볼 흘려. 마이볼. 이거 다 반칙될 수 있어요. 속이는 행위니까. 이런 거 다 처벌한다라고 나왔고요. 여러분들 또 이거 어때요? 내가 물체를 축구 선수들이니까 발을 다 잤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냥 화나서 물병을 딱 차는 것처럼 땅 차가지고 상대를 맞췄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물병을 빵 쳐가지고 상대를 맞췄네. 이거는 손으로 물건을 상대에게 집어던진 거랑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러니 카드가 나오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물병 발로 찼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겐 연탄인 적이 없죠. 뭔 소리야. 어쨌든 차면 안 됩니다. 차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프리킥과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거는 들으셨죠? 프리킥을 찰 때 수비 벽 3명 이상이 수비벽을 쌓으면 공격자 선수는 수비벽에서 알짱거리는 선수 있잖아요. 얼마 정도 떨어져야 돼요? 네, 1m. 왜요? 그거 갖고 괜히 붙어가지고 맨날 몸싸움이라 하고 경기 지연되니까 아예 몸싸움 하지 마. 무슨 수비벽하고 몸싸움을 해.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1m 이제 새로운 규정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1m를 떨어져야 되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긴 그 위치에서 상대에게 간접 프리킥을 줍니다.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PK인데 요거 사실은 이게 축덕분들도 진짜 그게 안 된다고요? 요게 있습니다. 페널티킥 상황에서. 예전에 두덱 같은 친구들 이렇게 리버풀 막 챔피언스리그 할 때 막 이렇게 막 숭구르당당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니면 덩치 있는 친구들이 페널티킥 할 때 상대 위협 주거나 골대 작게 보이게 한다고 손으로 막 골대 막 빵빵 치는 거 있어요. 막 빵 차봐 막 이런 거 있어요. 300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될까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계속 봐왔거든, 이 장면을. 그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PK가 실시되는 순간에는 골 포스트, 크로스바, 그물이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골키퍼는 그것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 골대를 한다든지 뭐 그물을 흔들다든지 차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막 청소년대 얼마 전에 있었나? 막 골키퍼가 치려고 하니까 주심이 와서 야, 하지 마. 바뀐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뭐가 있느냐? PK를 찰 때 우리 이거는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가봅시다. 상대가 PK를 찰 때 골키퍼는 골 라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한 발은 걸쳐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골 라인에 한 발은 걸치고 한 발은 나와 있어도 됩니다. 이 상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혹은 두 발 다 골 라인 위에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죠? 최소 한 발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두 발 다 같이 있거나 한 발을 걸치면 돼요. 근데 자, 심화로 가보죠. 골 라인에 있어요. 라인을 벗어나서 난 골대 안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골대 앞으로 튕겨나오지 못하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각을 좁히니까 공격자에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마 이런 거죠. 근데 난 각 좁힐 생각은 없는데요. 저는 약간 제 스타일상 골라인 뒤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골키퍼가 섰어요. 뒤로. 가능할까요? 골키퍼가 자기가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지가 선택했네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 골라인 뒤로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혹시 그러면 한번 더 가볼까요? 골라인을 한 발을 밟고 한 발은 뒤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 골키퍼는 최소 한 발은 골라인을 밟고 있어야 한다는 거에 딱 부합하는 거예요. 한 발은 밟고 나오건 한 발은 밟고 뒤로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두 발 다 라인을 떠나서 뒤로 가 있는 건 안 됩니다. 자, 스로인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로인. 자, 스로인. 여러분들 스로인을 던질 때 상대 수비자가 스로인을 던지는 선수에게서 얼마를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새로 바뀐 건 혹시 들으셨죠? 네. 얼마? 2m. 그런데 여기서 또 시마학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 바뀐 규정. 요새는 로리델랍처럼 막 길게 던지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 김진수 막 볼 닦아가지고 뒤에서부터 막 달려가지고 막 코너킥처럼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5m 뒤에서 돔 닦기를 하니까 상대 수비는 이런 거예요. 레프리 나 여기 있어도 되죠? 저기 던지는 선수가 5m 뒤에 있으니까 나 지금 5m 거리예요. 문제 없죠? 2m 이상 떨어졌습니다. 될까요? 물론 그 선수가 거기서 바로 던지면 돼. 근데 대개 보면
도움닫기를 하려고 와서 라인에서 던져버리잖아요. 던질 때 그 위치가 2m 이상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2m는 라인 기준으로 벗어나 있어야 위반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게 좀 있으면 이제 K리그 개막할 거고 도쿄올림픽 본선 할 거고 이렇게 하는데 다 이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되니까요. 여러분들 아 맞아 나 그거 달순회에서 한번 정리된 거 들었어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세 가지잖아요. 축구의 전술을 이해하는 거고 선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며 그다음 우리의 공통된 약속인 축구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뭐 규정에 대한 이야기, 규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이라도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설 연휴 한참일 텐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는 학교나 직장에서 모든 일들이 다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알람 들어갔어요.